잠시만요. 이걸 수 있어요. 아니,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열심히 빨리 온다고 왔는데, 그 시간. 제가 오늘 이 한카트는 해가 왔었습니다. 이제 저기 앞에 구성은 앞쪽에 있는 것은 누가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카톡 보내와서 그것은 카톡을 좀 정리해가지고 놓고 그동안에 아버님 이제 모시고 또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옆에는 그 이후에 누가하고 이제 이 밤에 오밤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부모님 모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그 부분을 다시 호출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간단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에 보니까 그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기 보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저기 내가 이제 저기 우루과이에 있으면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중환자로 고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글자가 안 보여서 그래. 이게 목사님 이걸 좀 키울 수 없는데 또 화면을 띄워주세요. 또 화면 안 나옵니까? 네, 화면 나오긴 하는데 화면을 키워버리면 돼요. 잠깐만. 여기 뭐. 아니 이번에 광인이 죽게 돼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혼동케 하셨죠? 부모님 말씀. 어느 지역에 누가 분도키를 하다가 내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 내용이 저 문장들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이번에 광인이 죽게 되어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제 식구들 말씀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러니까 여러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많은 지도자 중에 우리 기업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기업체 사장들이, 회장들이 다 호출이 됩니다. 뭐 세계일보는 누구고, 통일사는 누구고, 뭐 이렇게 쭉 다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못 쓰고, 이윤을 못 남기고 하는 꾸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들을 놓고, 아버님 요 뒤에 보면은 과잉권의 도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 삼고 내적인 세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관리 시스템을 아벨권 교구라는 말씀을 하셨고 기업체 사업을 통해서 자연을 이렇게 회복하고 하는 그 책임자를 가인권의 책임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책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꾸중을 하시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광인이 죽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겉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그 마글로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글로주가 우루과이의 큰 병원의 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부르면은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간다고. 나한테 훈련도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한다는 아버님이 당신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한테 남미를 어로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그 이동 어로 진료 기구 차를 이렇게 구입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그 책임자예요. 이 마그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거명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보면은 마그로를 이제 통해가지고 맨 밑에 김광인 살리기 위해서 전체가 동원된 거예요. 시간을 체크할 정도로 사경을 헤맨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지금 오락가락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마그로라는 당신이 준비한 당신을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보내고 또 당신이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는 말씀을 그렇게 훈독조 짧은 말씀집에 나와 있는 내용. 저걸 누가 보고 나한테 보내와서 그걸 올리고.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제가 여기 와서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위기의식 같은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사는 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옹기와 관련된 집이잖아요. 저는 옹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도 이 시기에 내가 이게 보성에 와서 옹기 집성촌에 옹기가 문화적인 우리 좀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기업, 내 부모로부터 들었던 기업, 그리고 이것들을 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부모님께서 옛날 옹기 사업을 문씨 집안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옹기들을 중심해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애들은 모르잖아요. 옹기는 몰라요. 그래서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젤리를 만들고 그리고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키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그 열쇠고리를 들면서도 요게 옹기다. 과자를 먹으면서도 요는 옹기다. 요렇게 이제 컵을 만듭니다. 요 뒤에 살짝 넘겨볼까요? 네, 하나는 더 올리는데 하나는 더 이 위에 올렸어요. 자, 이 컵을 지금 만드는데 컵을 옹기로 컵을 만들어 놓으니까 색깔이 뭐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드는 컵 머그잔이라고 그러죠. 머그잔을 제가 지금 뒤달리를 합니다. 그 안에다가 옹기가 들어있잖아요. 옹기가 들어있고 그 안에 자주가 오른손을 잡았을 때 왼손을 잡을 때 하나가 이런 문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나름대로 내 옹기를 그래 맡았던 내가 욕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 위기의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뭐 내가 딸이 무슨 줄 알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예술 쪽에는 관련돼 있어요. 다음에 자네네 끼워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컵을 컵으로 만들면서도 단순하게 컵이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서 이 컵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고성이라는 지역을 넣어야 되겠고, 역사를 넣어야 되겠고, 대한민국을 넣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아버님이 생각하는 이 사람을, 정신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던 그 말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컵 안에 어떻게 담습니까? 예. 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만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자부전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옹기잖아요. 쟤도 옹기죠? 옹기인데 사람 얼굴 빵긋하게 웃고 있잖아요. 옹기를 좀 살짝 돌려봅시다. 돌리면 안에 요렇게 글자가 돼요. 요렇게 옹, 기. 옹기라는 글자가 사람 얼굴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개가 들어있어요.
옹기의 대표적인 디자인을 옹기라는 글자로 얼굴을 형상화해서 집어넣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아버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 이름을 바꿔줬어요. 내 이름을 왜 바꿔줬냐? 동양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동인이라 해라. 동양에서 온 사람. 내가 우루과이에서 한 말씀입니다. 아버님이 나한테 이름 지어줬다고요? 동양 사람에 대한 가치, 동양 사람에 대한 정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이름으로 표현해 주셨다고 나는 봤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광인인데 36살 이후로는 동인이라는 이름이 맞다. 그래서 동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동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광인이라는 사업체가 다 있는데 동인이라는 이름 사업체는 올릴 수 없잖아요. 내 호를 동인이라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인이라는 글자를 동인이라는 글자를 또 쓰니까 사람인자에 그는 사람이고 동양인이고 어질다고 하는 인 동쪽에서 온 어진 아니, 사람 아니 그 사람 동쪽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내 이름에는 광인이라고 하는 빛광자의 어질이네요. 그것을 표현을 하니까 산에다가 그 인자를 동자는 뭐 태양도 동이 되잖아요. 빛이 되니까 빛광자가 되고 동력에는 태양도 되고 그 태양입니다. 태양하고 그리고 사람 인자를 또 그리고 어질 인자를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매산을 써놔놓고 어질 인자를 썼어요. 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인이잖아요. 광인, 동인. 그래서 이 표시. 이 표현은 뭐냐 그러니까 인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요게 디자인상을 보니까 산이 됐어요. 물이 됐어요. 해를 여기다 동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자연을 동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니까 이런 디자인이 되고 저런 디자인이 됐는데 그것이 자연과 육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형상으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고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고성은 공룡이 유명해. 그러니까 날아가는 공룡의 발자국이. 자, 이게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잖아요. 태극기. 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 컵 하나에 컵을 내가 마시면서 이 생각을 하도록 이런 얘기들을 여기 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요 한 달, 뭐 지금까지는 계속 이것 때문에 밤낮을 헤매는 거야. 아, 심각하게 헤매고 있는데 돌아갑시다. 아버님의 이제 이 문장을 누가 순독했다고 또 왔으니 그리고 이것만 놨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누가 경영을 하는 교수가 팀들이 와서 11시나 10시나 됐나요? 와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모님이랑 가족분들의 늦은 시간에 괴롭혀서 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 경영 철학과 경영에 대한 산지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걸 밤새 이 사람이 1시 돼서 갔어요. 나하고 밤에 얘기를 1시간. 누가, 이거 또 이 사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갑작스레 민폐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업과 정책 철학인지 경영에 대한 쭉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갔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대학에 정년을 하고 박사들이에요. 환경 경영을 강의를 한다는 거 교육을 하고 다니는 분이 그리고 생산 관련된 거.
기업가에 대한 정신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 그래, 와, 나하고 이제 좀 늦게 가서 자기들이 그 다음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버님께서 나한테 졸업 메시지를 보낼 때 나는 병원에 입원해서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때 영계를 경험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영계를 표현을 딱 한마디로 봅니다. 영계는 칼라다. 영계는 헛벽이 없어. 희미한 게 없어. 깨끗해. 원색 그 자체.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영계 다닙니다. 청평으로 다닙니다. 청평에 가서 자, 동인아, 저 봐. 청평에 저 밑에 그 청평 산 있잖아요. 산쭉 가르치는 저것을 저기는 뭘 짓고 저기는 어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빌딩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아시가 걸려 있고 막 이렇게 있는 상황에 저 부분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나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버님 말씀 속에 식구들 모아놓은 분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뭐 계속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뭐 그래 아버님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떠냐 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마침 그 시간에 내가 깨어나 있어. 그래서 빨리 들고 일어나라고. 그럼 이제 어머님까지도 전화를 바꾸어서 나한테 직접 통화를 할때 이 병원에 있을 때, 이 병원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모습, 이 시간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빨리 들고 일어나. 어머님도 옆에 있으면 어머님 바꿔드린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바꿔줘서 어머님도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그렇게 한 자리에 그분이 이분이 됩니다. 이 바보를 남미에서 이 상황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렇게 내가 밤에 꿈을 꾸면서 이제 아버님이 나타났어요. 예약가에다가 사과, 과일을 듬뿍 싣고 뚜껑이 열리면서 팍 붓는 거예요. 덮어 쓰고 그다음부터 내 몸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그 말이 이 말이 광인이 살리기 위해서 모두 일체가 되어져서 했다. 영계도 동원시켜서 너 살렸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전화도 하고 전화를 해서 병실에 전화를 해주고 또 그리고 꿈에 뭐 꿈입니까? 그게 실제로 영적인 현상이죠? 부어서 빨리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 동일가에서는 뭐 영진님 그런 시기하고 같은 날짜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쭉 와서 이제 다시 깨어나고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저기 앞에 있는 과인은 누굽니까? 그 기업체 장이잖아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축제를 해서 이놈들 말이야 돈을 갖다가 얼마를 가져가고 그 힘은 도둑놈입니다. 기업체 장이 다 꾸준한 기업체 도둑놈 중에 하나가 다 끝앞에 물려있는 우리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 대상이 안 되고 그래도 아버님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를 놓고 아버님께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아파서 고민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아버님은 어떻게 대한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기반, 마구로 기반이잖아. 내가 부르면 와. 나를 좋아해. 그 양반의 실력, 그 반에 따끔한 그 환경을 광인한테 보내는 거야. 죽어있는 나한테 보내는 거야. 우리 사는 게 돼요. 지금 나만 살아요? 내가 병원에 있든지 어쨌든 내가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는 아버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당신의 환경을 나한테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왜 감동을 시키겠어요? 밤에
이 사람 난 다른 얘기 한 거 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처음에 하다 보니 회사 커요. 배 한 척에 788회를 되는 배를 이놈의 가서 짓다 보니까 자꾸 지으니까 대한민국도 안 지었던 배야. 전문 특수선박이야. 나는 제대로 특수한 배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 배가 로봇 같은 게 전혀 생소해. 대한민국 기술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내가 날짜를 제대로 못 맞춰서 하루가 들여야 되면은 하루 700억의 개런티가 페널티기 실제 상금이 1억씩 나. 오늘 납품하지 않고 내일 납품하면 1억을 붙여주죠. 살림살이 못 살죠. 기업주의 경영인이 무식하면 그래 돼요. 실력이 없는 그래 되는 거 어떡해. 내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이 꾸중할 만하죠. 이 도둑들은. 제대로 하지. 그런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아버님한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아버님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막 이 상황이 많아요. 그 회사를 딱 접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회사를 꼭 살려가야 돼. 그 전에 얘기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일단 회사를 정리를 하고 내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다시금 전문 경영이라고 해서 누가 과거 안무개가 또 집어넣어요. 나는 이제 빠져나갔어요. 3년 후에 그 회사가 또 등록해. 아버님이 그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는 나한테 동인아, 너가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금 제가 또 그 회사에 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쓰러진 회사. 다시금 당신이 수습해가지고 들어가면 없습니다. 자금을 넣고 그 3년 후에 아버님이 다시금 전문 경영에 갔죠. 나를 다시금 너가 가서 일 처리해라. 다시 또 들어가. 자, 들어가서 제가 회사를 다시 보니 너무 기가 막혀. 현장 11시가 되니까 현장에 사람이 없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한국에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웬일인가? 식당이 방으로 가는 거야. 식당이 2층이니까 2층에 그 뭐냐 통로에 줄 선다고 줄은 100m 돼.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나가가지고 돌아온 그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이건 내가 우리 이 교수들한테 밤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현장에도 포함돼도 안 돼. 식당에서 내가 할 일 찾았어요. 식당을 좋아하는 우리 작업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이 사람들 식당에 온 그 시간에 식당에 할 일 찾으니까 숟가락 수로 나눠주는 그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 본인이 챙겨서 가. 그 일을 내가 맡았어요. 응, 저같이 숟가락 식판에 딱 올려 딱 주는 거. 자기 식판 가져오면 숟가락 딱 주는 거. 아니나 다를까 좋아해요. 며칠 되니까 줄이 착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빨리 오는 시간만큼 현장에 머는 거예요. 자, 경영하는 사장이 현지에 없다. 내가 돌아다니니까 기업체가 많았어요. 돌아다니, 빠져나가고,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고는, 하루 지나고 3일, 한 보름 정도 하니까 줄을 줘요? 줄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배식 시간은 12시니까 12시부터 시작되니까 빨리 가도 도움이 안 돼. 그 현장에 머무는 거예요. 현장 작업 시간이 길어져. 그런데 딱 숟가락을 줬는데 3일이 됐나 그런 게 있습니다. 숟가락 줬는데 하나가 던져 숟가락 젓가락을 딱 던져. 근데 사장님들도 앉아가지고 이 사람 내가 사장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응?
얘 숟가락을 젓가락을 주는데 숟가락 던질까? 버릴까? 좀 신기하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돼. 다음에 날도 보니까 또 던져버려요. 나는 이 바쁜데 이 사람 얼굴을 못 봐서 볼 시간이 없어요. 누가 그랬나 이게 따질 수가 없어. 계속 주위에서 계속 밀리니까. 딱 세 번째 또 줬는데 오늘은 맞네 그러고 지나가요. 누가? 오늘은 맞네. 저가치가 짝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저가치가 다 짝이 맞잖아요. 엄마가 자식상에 저가치를 짝을 맞춰줍니까? 안 맞춰줍니까? 내가 똑같은 저가치라고 준 게 짝이 안 맞는 거야. 왜? 세신시립에서 나는 인상 그려져 있는 저가치예요. 한 회사에서 나와서 길이도 똑같아. 그런데 내 눈에는 같은데 가져가는 이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식당을 경영하다 보면 올해 뭐 저를 사서 내년 쓰다 보면 모자라잖아요. 보충을 해서 연식이 달라.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세신 회사에서는 저까지 파는 회사에서는 오래 가는 물건하고 그 다음에 가는 물건은 조금 달리 해. 그래 보니까 처음에 나온 세신 사온 것은 인삼이 한 개가 딱 그려져 있는데 두 번째 나온 것은 두 개가 그려져 있어. 세 번째 사온 것은 세 개가 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쁘니까 그게 기미가 잘 안 보여. 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내 연구를 한 게, 인삼이 연식이 다르니까 인삼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있구나. 알겠는 거야. 그것만 봐도 이 기분 나쁘면 거기다 혼을 치든지 뭐 이랬을 텐데 그 사장이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걸 놓고 고민하고 공부를 한 결과 내가 보는 식구라는 말과 듣는 본인의 식구 말이 달라. 우리 엄마는, 아빠는 자식상에 저를 똑바로 짝짝이를 안 올린다. 그러면 엄마 눈에는 그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이 한 개 그려 있는 젖같이냐 두 개 그려 보였을 텐데 나는 뭐 식구라는 말은 하지만은 식구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있어. 내가 그냥 오늘은 맞네 그런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지. 동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책임들들 속에 그 깨달아갈 때 가야 되잖아요. 그걸 넣게 되잖아요. 이 광인이 누구요? 우리잖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나고 여러분 나 걱정을 하고 세계 기반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기반을 총동원하는 것도 아버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잖아요. 아버지 뜻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못해서 아프잖아요. 병에 걸리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 영혼 속의 아버지라는 것, 엄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정말 내 마음이 아버님의 원리적인 그 기운에 같이 통하는 그런 것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달라져. 장을 해서 달라져. 나중에 회사를 정리하고 저는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기업의 경영을 하면서도 아버님의 그 생각, 아버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책임자들이 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부응하고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